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태어나 방콕 외곽 지역 논타부리에 살고 있는 28세 크라티아라고 합니다. 요즘 태국에서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반대하는 벤코리아 현상이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태국이라는 나라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로쏘는 로우 소사이어티의 약자로 주로 경제적, 사회적 하위 계층을 의미합니다. 태국의 대도시, 특히 방콕 같은 지역에서는 로쏘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로 일합니다. 이들은 공장, 건설 현장,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며 하루 일당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크릿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크릿의 한 달 소득은 한국 돈 32만 원 정도입니다. 크릿은 아프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 월세를 내고 나면 어머니의 병원비조차 넉넉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 길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며 추가로 일을 하고 있어요. 크릿의 여동생 수미타 또한 하이소 계층의 집에서 입주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고 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하지만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 병원비와 집 생활비로 보내주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전 태국 정부에서 주요 관광지와 도로에서 노점상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크릿의 생계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크릿과 크릿의 어머니는 방콕의 가장 큰 빈민가 중 하나인 클롱토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정부의 개발 계획으로 강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크릿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긴 하지만 로쏘 계층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은 대기 시간이 길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만성질환이나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로쏘 계층의 일반적 노동자는 월 평균 15,000에서 2만 바트 한국 돈 약 5, 6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로쏘 계층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벌이로는 상당 부분을 주거비와 식비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당히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죠. 태국의 하이소는 하이 소사이어티의 약어로 주로 태국 사회에서 상류층 또는 엘리트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주로 전통적인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유래하거나 현대경제 성장과 함께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가, 정치인 또는 고위 관료들입니다. 하이소 계층은 태국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하이소들은 왕족이나 대기업의 재벌들, 정치인, 고위 공무원들과 태국 내 상위 1%에 속하는 부유층들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바트에 이르는 자산가들입니다. 하이소 계층은 태국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최고급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사립클럽, 고급 리조트, 프리미엄 쇼핑몰 등을 자주 이용합니다. 대중교통 대신 고급 차량을 이용하며 개인 보디가드나 가정부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왕실과 가까운 하이소들은 태국 국민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하이소는 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계층입니다.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치적 권력을 통해 국가의 정책 및 경제 구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군부와의 연계가 강한 경우도 많아 정치적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태국 사회에서 하이소 계층은 때때로 부패와 불평등의 원인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시리 완나바나 가문 및 레드불 사건이 유명합니다. 창립자 차리오 유비디아 가문은 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로 레드불 브랜드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2012년 9월 보라윳 유비디아는 방콕에서 페라리를 몰다가 경찰관 위친 클란프라세르트를 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관은 즉사했고 사고 후 보라윳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사건 직후 보라윳의 집에 경찰이 방문했을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보라윳은 사건 발생 8시간 후에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때 이미 보라윳은 약물 검사에서 음주 또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시간을 번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사고 후 도주 혐의는 7년이 지나면서 2019년에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과실치사 혐의는 15년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태국 검찰은 돌연 보라윳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에 태국 사회는 하이소 계층의 법적 특권과 부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와 경찰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8월 태국 경찰은 보라윷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의 협조를 요청해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라윷은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며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0년 태국 반정부 시위는 민주주의와 군부 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주로 젊은 세대와 학생 단체들이 주도했습니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프라윷 차노차 장군이 이끄는 군부 정권이 집권하게 되었고 2019년 총선에서 불공정 선거로 재집권했습니다. 새로운 헌법은 군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시위대는 프라윷 정부의 퇴진과 새로운 헌법 제정, 군부의 정치 개입 중단을 요구하며 방콕에서 시작된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8월에는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10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국왕의 권한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0월에는 시위가 격화되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위 진압을 강화했습니다. 시위대는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강경 진압을 당했지만 시위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위 결과 프라윷 정부는 자리를 유지했으며 왕실개혁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위 참가자들은 모독죄로 기소되었고 시위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로쏘들의 삶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로쏘들은 태국 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높은 월급을 주는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아시아권 나라 중 K-팝 그리고 K-드라마가 태국에서 매우 인기 있고 동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많은 로쏘 계층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특히 태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아예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는 태국에서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한국 K-팝의 인기 또한 엄청나며 특히 BTS,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 등의 그룹은 태국 팬들 사이에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블랙핑크의 멤버인 리사는 태국 출신으로 그녀의 고향인 태국에서 블랙핑크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리사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많은 태국 청소년들이 K-팝 아이돌을 꿈꾸며 오디션을 보고 있다고 해요. 태국 내 한류 팬덤은 매우 조직적이며 적극적인데 K-팝 아이돌의 생일 축하나 앨범 발매 이벤트를 성대하게 열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로쏘 계층에도 한국의 문화는 널리 퍼지게 되어 한국을 동경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은 것이지요. 이로 인해 한국에 가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하나의 꿈과 같이 자리 잡기까지 했어요. 현재 태국 내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태국 진출 한국 기업은 전통산업 기반으로 한 자동차, 전자, 화학, 건설 등의 분야인데 최근 제조업 위주에서 IT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들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태국에서의 생산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태국에서의 생산량을 줄이고 인도와 베트남에서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에서 정식으로 EPS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태국 근로자는 2023년 기준 4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들의 평균 수입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입니다. 태국에서 일하는 로쏘 계층의 노동자 월급이 6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태국 월급의 4-5배를 벌어들이는 것이며 태국 1년치 연봉을 한국에서 단 2-3달 안에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수입 때문에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꿈인 로쏘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모두 EPS를 통해서 정식으로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EPS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도 많은데 약 23만 명이며 이는 한국 전체 불법 체류자 30만 명 대비 약 1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EPS를 통해서 한국에 왔다 하더라도 비자 만료로 태국에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이는 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로쏘 계급에 대한 부당한 대우, 낮은 임금 등이 그 원인이죠. 그러나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서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밀매 사건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9년엔 태국 불법 체류자 3명이 50kg의 마약을 한국에 밀반입하다 검거되었고 이는 수억 원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해왔고 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가는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태국에서는 엄격한 심사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반항 감정이 싹트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태국에서 벤코리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으로 주로 한국 이민국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비자나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일부 태국인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출국을 명령받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화시켰고 특히 이러한 현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태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 근로자들, 예를 들어 항공 승무원들마저 차별을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태국인들이 여행 목적지로 일본이나 중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은 한국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며 아시아 관광시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KETA 면제를 하고 있는데 대상국가 중 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태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에 태국도 이 나라들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법무부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인 점에서 기인했고 마약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싸응 이안퐁 태국 외교장관은 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내의 하이소 로쏘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으로 인해 불안정해진 태국인들의 해외 특히 한국 이주와 그에 따른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태국 내 벤코리아 현상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벤코리아 현상이 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인으로서 바라본 한국과 태국의 이야기 어땠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